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3분과 한글 다시 세운 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분과 한글 다시 세운 분과의 사회를 맡은 김경선입니다. 본 분과는 2개의 기조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조 발표를 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글 디자인 철학, 상과 형을 주제로 30분간 발표해 주실 안상수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 교장님의 발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세계 한국어 대회 열림을 마음길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한글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어릴 적 동무였던 한 철학자가 견님을 먼저 떠내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문상을 갖던 저한테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그 편지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말미에 견님 죽음에 대해서 우주 하나가 소멸했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목은 오래도록 저에게 남아 있었고, 모든 사람이 또 무생명이 모두 우주라는 사실이 그저 사람도 소우주라는 단순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또 느지막이 제 나이 40즈음에 시와 함께 훈민정음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글은 어릴 적부터 봐왔던 것이고 나란 말싸미로 시작하는 훈민정음 성문이야 외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훈민정음의 뜻과 가치에 진정 감흥한 것은 그맘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한글인 참으로 큰 멋지음이요, 한글이 지닌 멋지음 뜻을 낱낱이 밝혀놓은 훈민정음이야말로 멋지시로서 살아온 저로서, 디자이너로서 저의 삶 최고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멋지음 관련 책을 보았지만 훈민정음이야말로 단연 으뜸입니다. 이 책을 요새말로 한다면 철학적 발상과 그 논리 전개 스케일이 아주 너르고 깊고 치밀한 디자인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훈민정음의 첫 장 어제 서문에서는 세종임금의 창제 의도와 바탕 생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디자인, 한글 멋지음 생각의 몸통은 바로 글자 멋지음 풀이, 곧 제자의 부분입니다. 해례 29장 가운데 제자해만 14장으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글학자 김수롱님은 이 제자해야말로 훈민정음 창제의 보물창고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멋지음의 뿌리 생각, 곧 디자인 철학은 바로 제자해 첫머리에 뚜렷이 밝혀놓았습니다. 그 대목을 제 식대로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우주 운행의 원리는 오직 음양과 오행일 뿐입니다. 큰 어둠 속에서 밝은 태극이 태어나 그것이 움직이면 양이 되고 멈추면 음이 된다는 이 큰 원리. 천지 만물 가운데 모든 생명들은 이 음양 원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도 우주 이론이라서 사람의 말소리도 모두 이 음양 원리를 지니고 있으나 사람들이 이를 살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새로운 글자, 훈민정음을 멋짓는 것은, 멋지은 것은 애초부터 슬기로서 마련하고 애써서 힘들게 찾은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말소리의 이치를 따라 궁구한 것일 뿐입니다. 그 이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 귀신도 어찌 같이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세 글자 정음 28자는 각각 그 형을 상하여 곧 발음기관과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바탕으로 멋지었습니다. 우주 운행 원리나 사람살이 돌아가는 것, 또한 사람 몸, 사람의 말소리 원리가 음양 원리 하나일 뿐이어서 그 이치를 따라 새로운 글자 한글을 멋지은 것이니 하물며 귀신도 쓰임을 같이 할 것이다. 하물며 귀신도 쓰임을 같이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리 대담하고 확신에 찬 표현이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소설 속에서라면 모르겠지만 논문이나 평론 또는 주장글 위에서 어디에도 이렇게 무섭기까지 한 표현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목의 마지막 한글 28자는 각 모양을 상하여 멋지었다는 정음 28자 각 상기형 이재지라는 이 글귀가 제자의 전체를 지배하는 디자인 바탕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가운데 상기형 이재지, 바로 상기형 이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글자 상이 핵심 낱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바로 한글 멋지음의 알짬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글 멋지음의 요체가 바로 상이며 상이 바로 디자인이요 멋지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이란 무엇일까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새롭게 글자를 멋져낸다는 생각이야 어쩌다 해볼 법한 일이겠지만 그것을 현실로 실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글자살이나 글자 창제 환경은 이미 한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말을 한자를 빌어 1000년 이상 써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자 문화학에, 한자 문자학의 바탕이 있었고 육서라는 글자 조자 원리도 있었고 산스크리트 글자나 파스파 글자 창제 과정도 있어서 선행 학습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역학 관련해서 성리대전에 포함된 태극도설, 역학계몽, 황극경세서 등 송대의 성리, 수리, 역학과 성운학 등을 참고해서 응용 발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과 개념들의 숲에서 세종과 젊은 지편전 학자들은 상이란 글자를 골라내어서 멋지음 개념의 핵심어로 썼습니다. 주역 기사전 첫 장에 상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상이고 땅에서 이루는 것이 형이다. 상과 형으로 사람은 천지의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사전에 나오는 상자가 들어간 대목을 찾아보면 여기란 상이다. 우러러서는 상을 하늘에서 본다. 상을 보아 살을 메어서 기륭을 밝혔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상을 보고
살을 익힌다. 상을 본뜸이 천지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상을 달아 밝은 것을 나타냄이 해와 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하늘이 상을 드리워서 기륭을 보였다. 성인이 상을 세워 뜻을 다하였다. 그릇을 만드는 이 그 상을 숭상한다. 팔괘는 상을 가지고 아련다. 이를 보면 상이란 어떤 뜻을 나타내는 상징이요 계시이자 조짐입니다. 무형의 생각을 비유하는 기호나 표상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상이란 만물의 형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한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표상으로 보여주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상징으로 멋지어내는 것이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상은 코끼리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먼 옛날 사람들의 기억 인자 속에 전해 내려오는 사람들이 직접 만났던 가장 거대한 몸집의 지상동물, 매머드, 그리고 나중에는 코끼리 형상에 기인했을 것입니다. 사람 크기에 비할 수 없는 거대한 동물,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만 작용하는 어쩌면 하늘이 만들어낸 형상으로 비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훈민정음 해례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동양 철학, 곧 역학입니다. 음양오행 삼재 태극론은 우리 결의와 동아시아의 우주관이었고 조선 개국을 떠받치는 개혁 철학인 성리학의 우주관이었습니다. 세종은 큰 디자인을 위해서 이 성리를 바탕 삼았습니다. 그는 사람 소리 발성기관을 관물하였습니다. 눈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폈습니다. 아니, 마음을 넘어 성리로서 살피어 상한 것입니다. 눈이 넷 달렸다 하는 창일이 한자를 지었을 때 귀신이 밤새 울고 고구를 뿌렸다고 할 정도로 고대인들은 글자란 하늘의 힘을 가지는 영물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창일이 글자 멋지은 것은 지을 조자를 써서 한자의 조자 성인이라고 합니다. 한자는 조자라고 했지만 훈민정음에서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제자요, 제작인 것입니다. 제는 무형의 소프트웨어를 창의적으로 지어내는 것을 뜻하니 상과 더불어 한글 창제에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자란 사람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 같은 것이어서 이것은 하늘 마음에 감응하는 기호로 인식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없던 우리 결의말을 적어내는 글자를 멋짓는 프로젝트, 바로 글자를 디자인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고르는데 숙고하고 신중했을 것이라고 유추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글자에 대한 바탕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 생각을 역에서 찾았겠지요. 글자는 사람이 쓰지만 성인이 만드는 것이요 하늘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닷소리 글자는 오행으로 형을 상하여 주추를 놓고 홀소리 글자는 삼재를 기둥 삼아 형을 상하여 새로운 태극의 집을 지었습니다. 가까이는 몸에서 멀리는 우주 자연에서 그 형인을 따왔습니다. 가까운 곳, 말소리가 조성되는 목구멍과 입 안에서 가져옵니다. 거의 최초의
단순화된 추상꼴이라고 할 수 있는 궤도 상이고 한글도 상입니다. 상은 형 이상으로 전체의 파악이고 형은 형 이하여 개체적 파악입니다. 상이란 개체를 아우르는 종합 표현이었습니다. 제자해에서 이어지는 글을 보겠습니다. 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따서 지었다. 첫소리는 무릇 17자이니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뜨고 혀소리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은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뜨고 입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 소리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 상설근 폐후지형, 상설근 상악지형, 상구형, 상치형, 상후형 모두 상으로 멋지형으로 아우릅니다. 그런데 기역과 어금니 소리를 낼 때 입천장을 막아서는 혀 모양은 과연 같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혀의 뒷부분이 약간 구부러질 뿐입니다. 그것은 기역꼴로 그렇게 직각으로 꺾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적 상상력이 발휘되어서 창의적 변형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바로 새로운 이미지의 발견이자 발명입니다. 상입니다. 또 이것을 말소리의 조음 성질에 따라서 일정 수의 요소로 분해하고 계열 범주화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을 상해서 형상을 멋짓고 그 형상을 다시 상해서 2차 형상을 멋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소리 홀자 역시 상이라고 했습니다. 제자의 결을 보면 가운데 소리 열을 한자 역시 상을 본더니 그 깊은 뜻은 쉽사리 보기 어렵네. 동그란 소리, 동그란 형태를 취해서 탄활과도 같네. 의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아 그 꼴이 평평함은 땅을 본뜸일세. 이는 사람이 선 모양을 본떠 그 소리 얕으니 하늘, 땅, 사람, 삼재 이치가 이에 다 갖췄네. 오는 하늘에서 나되 아직 오므라지니 하늘 둥금이 땅의 평평함을 합한 꼴을 본떴네. 모두 알다시피 가운데 소리 홀자는 하늘, 땅, 사람, 삼재를 상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 해도 둥글고 달도 둥그니 하늘은 동그랗게 상하고 하늘이 만나는 땅은 옆으로 누우니 가로금으로 그 땅에 선 사람은 세로금으로 상합니다. 상의 속뜻은 어떤 대상이 지닌 꼴의 고갱이를 뽑아내고 상징화시켜서 멋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에 사람이 참천하는 세 기호 관계와 역수에 따른 2차 형태를 이룸은 참 놀라운 발상입니다. 이렇게 꼴을 마르고 지어서 첫 꼴을 멋지어내고 이들을 결합하여 멋지음을 이룹니다. 기사전에 한 번 닫고 한 번 여는 것을 변이라 이르고 가고 오는데 궁하지 않은 것을 통이라 이르고 나타난 것을 상이라 이르고 형체를 기라 이르고 지어서 쓰는 것을 법이라 이르고 이롭게 서로 드나들며 온 백성이 다 써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일러 신통하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훈민정음에 적용하면 변통하는 발성기관을 상해서 글자 그릇 곧 한글을
지어냅니다. 글자 사용법, 훈민정음, 매뉴얼, 이것을 만들어서 펼쳐내니 그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글자를,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상을 숭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 만드신 것, 신조로 비유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자의 마지막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아, 정음이 만들어져서 천지 만물의 이치가 모두 갖추어졌으니 그 신령하며 이는 분명 하늘이 성인의 마음을 열어 재주를 빌려주신 것이로다. 참 거룩하고 멋진 말입니다. 글자 멋짓는 일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죠. 상은 상상력이 가득한 시각의 비유적 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꼴을 응축시켜서 단순화하는 시적 작용력이기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체 형태를 창의적이고 논리적 관계로 추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추상 디자인입니다. 이것은 형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념 디자인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상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 했습니다. 사람 소리란 하늘 소리일 테니 상이란 바로 하늘이 멋짓는 무늬이고 글자는 사람 말소리의 멋골입니다. 사람은 발을 땅에 딛고 머리에 하늘을 이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늘 무늬를 사람이 가시적인 꼴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우리 말소리를 형상화한 것이 아니니 우리 말을, 우리 글자를 멋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말소리 무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말이 피어난 꽃을 그리는 것입니다. 꽃을 보고 자세히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닌 말꽃 무늬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말 무늬, 말소리 무늬, 하늘 무늬를 멋지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말로 상이라는 말을 골라 썼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한글 28자는 천상 28수와 통하나 봅니다. 그 또한 반포 해가 세종 28년이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글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의 뜻을 다시 그려내는 글자와 소리를 분석하고 복원하는 글자입니다. 그린 글자류의 상형 글자 또는 뜻글자, 그리고 소리 글자겠죠. 세종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글자를 멋짓는다는 것은 먼저 소리를 인식하고 글자를 지어야 했을 것입니다. 드높은 디자인이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했습니다. 세종의 한글 멋지음은 당시 동아시아 문명 질서 자체를 우리 고유의 글자를 멋지어서 독자적 문화 공간으로 배치하고 재구성하려는 담대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종의 말은 이때 글자가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합니다. 한자에 이끌려 이대로 가면 결의 문화와 창조적 문화 인자는 사멸될 것이라는 긴박한 위기감, 그리고 한자 사용으로 정신문화적 주체성을 잃고 중국에 예속화되어가는 엄정한 지정학적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그가 원하는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입과 눈을 틔워줘야 되겠다는 강력한 변혁 의지의 바탕을 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은 한글 디자인, 한글 발명을 통해서 답답한 현실을 일깨우고
문화 혁신을 촉발시키는 멋지음 개벽, 디자인 개벽을 해내었던 것입니다. 아름나라 수천 년을 글자 없이 청맹관이로 살았던 이 결에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한 일이었고, 오랫동안 갑갑하게 갇혀있던 한 결의말의 힘을 활짝 열어제친 그야말로 통쾌한 개벽이었습니다. 꿈과 이론을 실현했습니다. 실천의 결과는 그야말로 창의적이었습니다. 쉽고 간단한 천하의 이치를 따른 제자 방편으로 결의를 구제했습니다. 그는 그물을 크게 쳤습니다. 음양오행 태극삼재라는 우주론, 동아시아와 우리의 고유사상, 그리고 성리학, 특히 역학의 바탕을 둔 논리와 송대 의문학을 바탕에 깔고 연구 발전시켜서 글자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이 과연 글자란 무엇인가, 그것을 의문하고 글자의 본질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란 사람이 우주 자연과 교신하는 비밀 통로요, 소리를 공간에 붙잡아 놓아 가시화시키는 큰 사업이라는 생각에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우리 결의 독립글자, 한글 멋짓의 큰 이상과 실천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진리를 어머니 말로 경험케 하고 많은 멋지음 영감과 애지음의 힘을 계속 북돋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으로서, 멋지음으로서 한글의 힘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글 독립 만세 시대를 즐기고 있는 한 멋지시로서 큰 분, 큰 멋지시, 큰 디자이너 세종 임금에 대한 경의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